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결국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이 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이지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최종 결재만 남은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2월 15일 목요일로 예정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화상회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에는 재임 기간 내내 재택근무 논란이 따라다녔던 클린스만 감독, 화상회의로 집에서 해임을 통보받게 될 전망입니다. 최신 보도 및 상황을 통해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논의 그리고 후임 감독 상황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한축구협회 소회의실에서 올해 5번째 임원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식 임원회의로 볼 수 없었는데요. 정몽규 회장이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원진 회의로 불렸고 특히 경기인 출신의 임원들만 참석하면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주제로 자유토론 형태의 회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인물은 김정배 상근 부회장, 즉 정몽규 회장 다음으로는 이제 큰 권한을 갖고 있는 부회장이 참석을 했고, 말씀드린 경기인 출신, 축구 선수 출신의 인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장혜룡, 이석재, 최영일 부회장, 그리고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혜성 대회위원장, 이정민 심판위원장, 이임생 기술위원장, 황보관 기술본부장, 그리고 전한진 경영본부장. 전한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 파트의 최고 실권자죠. 경기인 출신은 아니지만 협회의 의사결정과 또 협회의 수많은 일들을 거쳐오면서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회가 이제 정식 임원회의 같은 경우에는 2월 20일에 다시 열 것이다라고 알렸는데요. 이번 회의는 정몽규 회장이 불참했지만 최근 격해진 비판 여론과 또 언론의 관심 속에서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중지를 모았다라고 합니다. 협회의 공식 코멘트를 보면요. 이번 회의는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에 대한 리뷰를 시작으로 대회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후 이번 주 내로 열릴 전력강화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최종적인 결정사항은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최종 결정사안, 클린스만 감독을 유임시킬 것인지 경질할지를 이번 주 내에 있을 전력강화위원회 이후에 알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는 곧바로 2024년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개최의 날짜를 공지했는데요. 2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축구회관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회의 전체를 오픈하진 않지만 회의 초반을 스케치할 수 있도록 현장에 이제 풀단 운영, 현장에 기자들 일부를 들어오게 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이 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현장 브리핑을 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 회의에는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뿐 아니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전력강화위원 7명 등 총 9명이 참석하고, 무엇보다 이제 전력강화위원회는 10명 중에 8명이 참석을 하는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현재 자택인 미국으로 갔고 또 위원 중에 몇몇이 또 K리그의 현재 감독으로 전지훈련 중이다 보니까 다른 인원 일부도 화상으로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엔 클린스만 감독이 이 회의를 통해서 화상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또 대표팀 운영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인데, 지금 임원진 회의에서도 일단 클린스만 감독의 얘기도 들어봐야 하고 본인이 뭔가를 바꿀 수 있을지, 태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운영의 문제라든지 많은 지적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소명할지는 일단 들어봐야 하니까 들어보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할 거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이 회의와 최근의 상황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몽규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체제로 그냥 간다, 뭐 코치진만 바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정몽규 회장도 어쩔 수 없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클린스만 감독이 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정몽규 회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2월 15일에 진행될 이 전력강화위원회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지 살펴보면요. 박태하 포항 스틸러스 감독, 이정효 광주FC 감독뿐 아니라 과거 대표 선수 출신이었던 정재권, 그리고 이제 뭐 제주 유나이티드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조성환, 그리고 과거 대전 시티즌과 강원FC 등을 이끌었던 최윤경 감독 등이 있고, 뭐 김영근, 송주희, 이창환, 김현태 등의 이런 축구인 출신 인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합뉴스 TV나 JTBC나 많은 매체들의 이 보도를 보면 클린스만 감독 해임론이 우세하다. 뭐 이런 결과나 내용도 있지만 그의 행동과 뭐 미소 짓는 모습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임원진 모두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라고 사실상 만장일치로 동의를 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석재 대한축구협회 소속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감독과 한국인 전력강화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이 자리에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뭐 최근에 많이 나왔던 얘기죠. 마이클 밀러 위원장은 뭐 스스로 뭐 물러나기로 했다. 협회에서 다른 일을 맡을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일단 전력강화위원장에서는 물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리에 참석한 정혜성 대회위원장 같은 분이 전력강화위원장으로 할 수 있고 또 한국 사람을 감독으로 한다면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뭐 자유토론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경지를 넘어서 차기 감독군에 대한 의견 개진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미 클린스만 감독은 해임한다, 경질한다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대로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가 될 것이다라고 했고 말씀드린 2월 15일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마지막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2월 20일에 정례 임원회의가 열리는데 이 임원회의에서 결단을 내리고 공식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2월 안에 모든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편 보도 전문 채널 YTN이 2월 14일 새벽에 이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는 경질로 가닥이 잡혔다. 정몽규 회장의 결단만 남았다라고 알렸는데요. 말씀드린 이석재 부회장이 정몽규 회장과 임원회의 이후 독대에서 사퇴를 건의했고 정 회장이 이제 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정 회장 역시 이런 위약금 문제라든지 이런 설명 문제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밝히면서 유임 쪽으로 기울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물론 지금 뭐 경질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답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경질에 대한 생각을 이제 들어갔다. 고심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연봉 지급, 이제 위약금 지급 문제인데요. 클린스만 감독만 70억 원 수준이고 코치진을 포함한다면 80억 정도라고 합니다. 100억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축구종합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최근에 300억 원을 대출을 받은 상태다 보니까 재정 건정성에 애초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위약금을 내야 하고 더불어서 새로운 코칭 스태프와 새로운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석재 부회장이 한국인 디렉터와 한국인 감독을 언급한 것입니다. 비용적인 문제까지 생각을 한 것인데 근데 비용만 가지고 한국 축구의 정말 중요한 대표팀의 운영을 맡길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KBS도 MBC도 클린스만 경질론에 이어서 당장 이제 3월 태국전까지는 2달도 안 남았는데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국내에 유능한 감독을 기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선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를 넘어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대 규모, 역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역대 가장 또 큰 돈이 걸려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이런 비용의 문제와 지금의 혼선 문제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분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경질은 경질인데 중요한 게 이제 협회 예산이 위약금으로 이렇게 크게 낭비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클린스만 감독의 독단적 선임의 책임을 물어서 정몽규 회장을 강요, 업무 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고발에 대한 법적 논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몽규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를 무시하고 선임했다라는 정황들과 그런 증거들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정몽규 회장이 이걸 해결해야 된다, 사비로 해결해야 된다, 정치권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뭐 이것을 본인이 합의로 다 해결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정몽규 회장이 개인적으로 클린스만 감독과 풀어야 한다. 클린스만 감독에게 어느 정도 이 위약금을 낮추는 전액의 2년 반의 연봉을 다 받기보다는 뭐 올해 연봉이라든지 올해 6월까지 2차 예선까지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추가로 본인이 좀 지급하고 분담하는 형태로 본인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클린스만 감독은 그런 일부를 받고 남은 코칭 스태프 정도만이 좀 책임져주고 협회에서 혹은 코칭 스태프의 자녀 연봉을 지급하고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도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협회는 말씀드린 밀러 위원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한국인 디렉터, 한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 다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3월과 6월에 있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은 한국인 디렉터와 한국인 감독 체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현재 정혜성 대회위원장에 대해서 디렉터직에 전력강화위원장직에 어떠냐라는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임원회의에 참석한 인물이 지금 이 역할을 맡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새로운 좀 협회 밖의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디렉터 역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뭐 최근에 많은 또 K리그 구단과도 디렉터직, 단장직, 대표이사직과 연결이 됐던 박항서 감독이 디렉터로서 괜찮지 않겠느냐,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뭐 감독으로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이제 디렉터로서 좀 한 단계 높은 전체를 총괄하고 운영하는 또 2002년 월드컵 멤버로서 뭐 이런 좀 큰 일을 좀 이끌어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싶고요. 감독은 조금 더 젊은 인물들, 조금 더 이제 전술적으로 최신 트렌드를 또 배우고 익혀갈 수 있는 인물들이 어떤가 싶은데 일단은 FA인 인물들로 보자면은 최용수 전 서울 강원 감독의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성과가 좋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또 사실은 최용수 감독이 과거 뭐 23세 이하 팀이라든지 성인 대표팀 감독의 물망에 오른 적이 있지만 결국에 본인이 고사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최용수 감독이 물론 이제 제안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또 설왕설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박지성 전북현대 디렉터도 뭐 대한축구협회의 디렉터 가능성이 있고 광원FC 전 대표인 이영표 디렉터가 또 될 가능성도 충분히 현재 최신 트렌드와 유럽에서의 네트워크를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한국 축구의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 교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장기적으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방안을 생각을 한다면 현재 K리그를 이끌고 있는 감독들이 3월과 6월 A매치까지만 이제 대행 체제로 또 병행을 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울산 HD의 K리그 2연속 우승을 이룬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표팀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대표팀 감독과 대표팀의 이제 협회의 전무이사직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분이고요. 또 광주 FC의 이정효 감독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국가대표 레벨에 대한 경험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이제 3월과 6월의 A매치 정도는 충분히 이끌어내면서 본인의 전술적인 역량도 좀 보여주고 또 본인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섣부른 감독 선임을 경계하는 최근에 뭐 많은 분위기들을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전 준비 도중에 최강희 감독이 당시 전북현대를 K리그 최고의 팀으로 이끌면서 이제 대표팀 감독직을 병행했던 그런 상황들, 게다가 대표팀 감독을 임시적으로 맡았던 그런 사례를 다시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당시에는 이제 이흥실 감독 대행을 전북 감독으로 맡겨놓고 잠시 이제 대표팀에 갔다가 전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급한 불을 꺼놓고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마인츠에서 물러난 보 스벤손 감독, 덴마크 출신의 이론가이자 탁월한 전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이재성 선수를 마인츠에서 정말 잘 기용했었고 또 이재성 선수와 함께 마인츠의 한참 좋았던 모습을 이끌었던 감독이잖아요. 이렇게 좀 유럽에서 정말 좋은 잠재력을 갖고 있고 최신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젊은 감독, 하지만 지금 FA 상태이고 큰 연봉 없이도 데려올 수 있는 감독들을 좀 물색해봐서 9월에 있을 3차 예선, 이 일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끌어갈 수 있는 감독을 천천히 물색하고 알아보면서 3월과 6월에는 말씀드린 국내 감독으로 임시적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 3월과 6월에 그 국내 감독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본인도 강력한 의지를 보내고 큰 기대감을 보인다면 또 그대로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투트랙으로 다양한 가능성과 다양한 좀 이제 옵션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대표팀의 다음 일정은 3월 21일 저녁 8시로 확정된 태국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 그리고 3월 26일 곧바로 4차전 태국 원정 경기가 이어집니다. 6월에는 싱가포르, 중국과의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뭐 이 2차 예선을 돌파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중요한 건 3차 예선, 9월 달에 열리는 과거의 최종 예선과 같은 형태인데요. 총 18개 팀이 6개 팀씩 3개 조로 편성돼서 이 조에서 상위 2위 팀이 본선에 직행하게 되는데 이번 아시안컵에서 봤듯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월드컵 예선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월드컵 본선에 준하는 경기력이 나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월과 6월 안에 대표팀을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전술을 입히고 또 새로운 미래의 기틀을 다져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흐름 속에 과연 대표팀이 결국에는 빨리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결정하고 후속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있을 이 2월 15일 전력강화위원회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축구계의 이야기들 한준TV에서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